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도 짧고요. 네.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공만 생각을 하는데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벌써 뭐 휴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차별적으로 보거든요. 휴거가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예수님 공동체로, 예수님 공동체로. 낙인 휴거가 뭡니까? 휴거요, 휴거. 예. 그러니까 휴먼시아 거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예. LH 브랜드가 휴먼시아인데, 그러니까 그거 만든 것 자체도 LH 공공 임대 아파트 단지를 주변에서 낙인 효과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휴먼시아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게 봤을 때 LH 단지는 다 아는데 브랜드 만들어봤자 그 지역에 있는 안 좋은 이미지를 경감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네. 근데 사실 그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간다고 하면 반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잘 커버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도 이제 공공의 임대주택을 넣기는 했는데 거기는 아파트 동이 한 동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별동으로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한 동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몇 호를 공공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공 임대로 들어간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주변 사람들하고 좀 어울릴 수 있게끔 한다고 했을 때는 소지주들이 그 염려하는 바는 약간 좀 경감될 수는 있어요. 그 공공 임대주택이라는 말도 사실은 약간 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이 임대주택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벌써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민간 펀드 같은 데서 어차피 이게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개발의 주체가 임대 아파트 분량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갖고 있고 그 개발의 주체가 되는 그 디벨로퍼 또는 운영 회사 자체에서 입주자들을 소득 군위별로 좀 다양하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 굉장히 떨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공공 임대 아파트의 수명은 다 했어요. 네. 그러면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주체는 민간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됐는데 얘네들이 인센티브를 줬는데 인센티브의 최종 수요자인 서민들한테 그렇게 인센티브가 안 간다. 그때 모니터링해서 때려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임대 아파트를 제공한 건 너무나 당연한 정책의 트렌드고요. 네. 근데 그거를 제공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공공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민간한테도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제공했을 때 제대로 인센티브가 최종 수요자한테 가는지 봐야죠. 이런 식으로 민간 임대 아파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주변 지역의 반대는 굉장히 덜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그 미국에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60년대하고 70년대.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특정 계층만 이렇게 모아놨더니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소셜 믹스 어떻게 하면 섞을까. 사실 미국 같은 데서 얘기할 때 보면은 거기서 온 거가 부자 동네에도 경찰관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제공돼야 된다 항상 얘기해요. 소방관이라든지 살아야 되잖아요. 강남에도 강남 경찰서에 일하는 분들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집주인이 있어요. 집주인이 이제 그 세입자하고 갱신 협의를 했어요. 한 상태인데 그 또 집을 판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건데 이 경우에 국토부에서 해석이 이 사람하고 갱신을 하는 협의를 다시 하라. 그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잖아요.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쓴 게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처음에 소유자고 B라는 사람이 샀어. 그럼 양수인은 A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쓴 게예요. 그러면 A의 임대인 지위는 살 당시에 어떤 상태였냐면은 임차인 C라는 사람이 A한테 이미 갱신 청구를 해서 갱신된 상태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샀으면 갱신이 됐던 말던 실거주 목적으로 새로 산 사람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실거주 가능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럼 기존 임차인의 보증을 받아와야죠. 나는 더 갱신 안 할 거고요. 나갈 거예요. 라고 해서 그걸 확인을 받아서
근데 어느 입차인이 반대급부 대가 없이 그거를 확인해 줄까요? 저는 6개월하고 2개월 남은 기간까지 좀 생각해 보고요. 왜 저한테 독촉을 하세요? 저도 계속 살지 이사를 갈지 아직 판단이 안 들어요. 라고 해서 뭐 나가겠다라는 동의를 요청하기에는 뭐 그분이 선해서 그걸 해준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아직 모르겠어요.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좀 그때 가서 보자고 그쵸.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임차인인데 2달 남으면 해야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4개월째 남았을 때 집주인이 매도하고 등기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새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들어갈게. 그럼 이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6개월 딱 그 시점에 무조건 해야죠. 더 살려면은. 그렇지. 자기를 임차인 보호하려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조건. 자문을 해주시면 돼요. 6개월 되는 날 그때 일단 갱신 청구를 해라. 먼저 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철회해도 되잖아요. 응. 그러네. 6개월하고 1개월 사이에 있을 때는 임차인은 일단 갱신 청구하고 봐야겠네. 네, 무조건. 드디어 제가 목 안 가진 자를 표현에 서게 됐나. 왜 그동안 왜 소유자 표현해서. 그리고 요런 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공인중개사분들도 아마 법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규정이 그것도 다 체크해야 될 거예요. 얘는 임차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얘가 갱신 청구권을 한 번 행사한 사람인지 아직 미행사한 사람인지 그런 것도 주의를 좀 해야 되고 할 일이 좀 생긴 것 같은데.